1년이 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MBC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정책 선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획 보도를 매주 한 차례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 당의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지난 12일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부산을 찾아 자갈치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국가 간 관계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폐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과학적 검증 없는 방사능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답하라며 압박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역시 철회하고 동참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찰단이 현지에서 점검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검증하는 만큼 과학적 검증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괴담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것은 좀 중단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물려줄 수는 없다며 정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고 일본 안에서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에게 왜 대한민국은 자기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방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의당 부산시당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사능 피해가 없도록 검증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수를 해상 투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비용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접근해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로 지적합니다. 해상 투기가 아니더라도 관광기를 거쳐서 이 핵오염수를 갖다가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상 투기가 다 같이 먹는 우물에 독을 푸는 격이라며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다핵종 제거 시설과 이를 통과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보다 자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류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IAEA 검증이라는 것 또한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는 핵 산업을 진흥하자는 입장에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 당의 대처는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MBC가 유권자의 권리를 위한 기획 보도를 매주 한 차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당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이슈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 그리고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처, 또 전당대회 돈봉투와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까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총선의 표심을 좌우할까요? 각 당의 총선의 판도를 흔들 주요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경제 관련 현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등 어느 당이 유권자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느냐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정치에 대해서 좀 신뢰를 좀 쌓아가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는 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민생경제를 최대 이슈로 보면서 특히 높은 공공물가에 대한 해법을 어느 당이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수산업이 주요 산업인 부산의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이슈라며 이에 대한 대처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앞으로 민주당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정치 불신도 총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지만 부산에서는 교통정책과 원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원전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시민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원전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전의 핵 폐기물에 대한 임시 저장소의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그런 부산을 떠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외교 정책을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보고 이 문제를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일본에 대한 외교를 보면 정부가 역사 인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3.1절, 광복절 다 없애야죠. 독일은 그 나치 범죄에 대해서 폴란드에 가서 총리,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이슈, 각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매 선거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른다는 건 선거 이후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거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획보도 알고 보는 총선 매주 한 차례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밝혔던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미룬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지역 갈등 운운하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정부에서 과연 그게 더 늦어지면 그 시기에 제대로 이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정부 때는 2020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갈수록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지역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사업 등 지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강화되도록 정부와 부산시에 목소리를 내고 예산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을 또 많이 유치를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아마 초석이 될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부산시와 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당만의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우리 민주당만의 새로운 정책과 공약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제안 드리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 탈수도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책이 나와야 지역 균형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부산을 떠나는 청년에 대한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돼야 하며 미래 일자리 정책과 지역 대학을 위한 정책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지역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지방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공공기관 이전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산의 내적 발전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녹색 도시로서 산업과 경제, 교통 등 각 분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 가능한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프라를 나누는 것은 효과적인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산의 내적 발전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에 등장하는 지역 균형 발전. 이제는 말만 거창한 허술한 정책으로는 부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MBC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선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국회를 찾아가 당 대표들에게 원전에 밀집한 부산에서의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약 50km 떨어진 일본 대마도에 고준희 핵폐기장 유치 움직임이 일자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산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데다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까지 추진되고 있어 부산과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 당 대표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쓰레기장이 없어 쓰레기통을 집안에 쌓아나가는 형국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발전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가고 핵폐기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핵발전 문제는 점점 줄여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고준희 핵폐기물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중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시민들이 정부에게 안심하고 권력을 위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준희 핵폐기물 특별법과 같은 이런 내용들도 시민들의 충분한 수기 속에서 다시 논의돼야 된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더 이상 핵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그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포화 상태이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준희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민주당이 법안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 전기료 부담을 덜고 원전 관리도 더 안전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